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있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아이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 얼마나 악독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아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주아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말이에요. 오늘도 인생사연 드라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요. 4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니까 말이죠. 좁은 식당 안은 어둠이 가득했어요.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찌직 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번져나갔죠.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겨울 새벽은 정말 매서웠습니다. 국솥을 올리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무거운 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상이죠. 평생을 손맛으로 살아왔거든요.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었어요. 국물 맛이 생명이니까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실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기쁨도 잠깐이에요. 어머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어요. 언제나 그랬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국물 우려내야 해서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커피포트에 물을 받았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사실 윤정과는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아들 준호와 연애할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시어머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준호는 아직 안 일어났나? 배달 준비 때문에 늦게 잤어요. 조금 더 재우세요. 윤정의 대답에는 신경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식당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손님이 예전만 못하니까요. 저는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깼어요. 뚝뚝뚝. 리듬감 있게 써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마음이 복잡할 때일수록 칼질에 집중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수아였어요. 8살 된 이 아이는 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수아가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작은 두 팔로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죠. 우리 수아가 최고네.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수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도 딸을 보며 잠시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역시 아이는 집안의 보물이에요. 7시가 되자 준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요즘은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배달 일에 치여서 그런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빨리 씻고 와라.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윤정 때문일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수아야, 엄마랑 아빠가 바쁘니까 방에서 그림 그리고 놀자. 윤정이 딸을 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저 혼자 남았죠.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다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죠. 40년 경험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윤정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 이 모든 게 버거웠죠. 할머니, 혹시 아프세요? 수아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거짓말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아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요. 8시.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저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응, 맞아. 그래야 해. 갑자기 부엌 한쪽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죠.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며느리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 명의로 하면 돼. 어차피 늙으셔서 기억도 안 하실 거야.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물소리를 줄이며 더 집중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식당비 갚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3천만 원. 제 명의로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도장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있잖아. 시어머니가 워낙 건망증이 심해서 서류 하나 더 있어도 모를 거야. 건망증이라니.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요. 잊어버리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윤정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쩌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말 문제가 생기면 윤정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돼. 요즘 늙은 사람들 다 그런다고 하잖아.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집중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정신 이상자가 한 일이라고 하면 되니까. 정신 이상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니요.
알겠어.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할게. 서류도 미리 준비해놨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정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히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들키면 안 되었어요. 어머니, 아직 설거지 하세요? 윤정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 그 차가운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응, 거의 끝나간다. 제 목소리도 떨릴까봐 걱정됐어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윤정은 잠시 제 옆에 서 있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발걸음이 멀어지자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 한다니 말이에요. 할머니, 뭐 하세요?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맑은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 순수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설거지하고 있어. 수아는 뭐 하고 있었니?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림요. 수아가 손에 든 종이를 보여줬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수아가 그림을 참 잘 그리네.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를 배신하려 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예민한 감각이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럼 쉬세요. 수아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수아의 작은 손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배달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윤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죠. 준호야, 고생했어. 빨리 씻고 밥 먹자.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계획을 말이에요. 밥맛이 없었어요.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정을 쳐다볼 때마다 오후에 들은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연기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속고 있었구나 싶었죠. 아니야.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팠어.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봐야죠. 병원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벌써 계획을 실행하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알고 있는 걸까요? 제 평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정의 전화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죠. 들켰다는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잠깐 좀 와보세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윤정이 저를 부르더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급한 듯 했죠. 왜 그러니? 보일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요. 보일러요.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라 보일러 문제는 자주 있었거든요. 준호한테 말하지, 그러니? 준호는 배달 나갔어요. 어머니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전문가를 불러야지. 일단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윤정이 계속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기계실은 식당 뒤편에 있었죠. 여기에요. 보일러가 이상해요. 윤정이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기계실 문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평소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다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윤정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불은 없니? 안에 있어요. 들어가시면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윤정의 말에 저는 기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정말 좁았어요. 몸을 구부려야 할 정도였죠.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불을 켰죠. 보일러가 보였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윤정아, 보일러는 멀쩡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아? 문을 밀어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돌려봤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문이 안 열려. 밖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윤정아, 들려? 목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잠긴 거였습니다. 진짜로 잠긴 거예요. 윤정아, 왜 문을 잠그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만 멀어져 갔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윤정의 계획이었나요? 저를 여기 가둬두려는 건가요? 살려줘. 윤정아, 제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손이 아팠지만 계속 두드렸어요.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며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어요. 손님도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기계실 안은 정말 좁았어요. 앉을 공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었죠. 몸을 구부린 채로 있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윤정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수아야, 수아야. 손녀를 불러봤어요. 혹시 수아가 들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기계실은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발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이라 더욱 차가웠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윤정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시어머니라서 미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가요? 며칠 전 들은 전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 그리고 치매라고 몰아갈 계획까지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윤정이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아들을 불러봤어요. 준호는 이런 일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윤정 혼자 계획한 일일까요? 기계실 안공기가 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벽에 기대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차가운 벽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윤정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할까요? 수아야. 손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미소가요. 이 아이만은 할머니를 기억해 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오던 빛이 약해졌거든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윤정일까요? 준호일까요? 할머니. 수아의 목소리였어요. 제 손녀가 온 거였습니다. 수아야, 여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 왜 거기 계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이 잠겼어. 수아야, 열쇠 가져다 줄 수 있니? 열쇠요? 어디 있어요? 엄마에게 물어봐. 윤정이가 알 거야. 잠시 조용해졌어요. 수아가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곧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다시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배신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버린 거였어요. 이렇게 차갑게 말이에요. 밤이 되었나 봅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열어줬어요. 배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준호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진짜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문이 잠겨서 나올 수가 없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룻밤을 서서 보낸 탓이었죠. 윤정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러 피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된 건 아니니까 당황했겠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기 싫었어요. 윤정의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아. 그냥 쉬면 돼. 하지만 어머니, 정말 괜찮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방까지 부축해줬죠.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윤정이 정말 저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겁을 주려던 걸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저를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낮이 되어도 윤정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고 있는 거겠죠.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준호는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제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할머니, 저녁 때 수아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죠. 수아야, 왜 그러니? 할머니, 아까 왜 기계실에 계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잠겨서 나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제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갑자기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진 거였어요. 왜 미안하다고 그러니? 엄마가.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요. 역시 윤정이 수아에게도 뭔가 시켰나 봅니다. 무슨 거짓말?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할머니가 자꾸 헛소리한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이 수아까지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이 순수한 아이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무서웠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윤정이 아이를 협박했나 봐요. 엄마가 뭐라고 했니? 할머니를 도와주면 할머니가 더 아프게 된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어린아이까지 속여서 증인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수아가 와서는 왜 그냥 갔니?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있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아이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 얼마나 악독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아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수아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말이에요. 괜찮아. 이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수아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다른 일?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려고 해요. 역시 그렇군요. 윤정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어떤 이상한 행동? 기계실에 혼자 들어간다거나, 밤에 돌아다닌다거나,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어제 기계실에 갇힌 것도 이런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수아야, 정말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아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제 편이었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니? 네, 할머니.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만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밤늦게 윤정이 방으로 왔어요. 수아는 이미 돌아간 후였죠.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거짓된 걱정이었어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병원은 왜? 어제 기계실에 들어가신 것도 그렇고,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모든 게 윤정이 만든 상황인데 말이에요. 나는 멀쩡해.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야죠. 요즘 치매 환자가 많다고 하니까요. 치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며칠 전 전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죠. 알겠어. 제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윤정은 몰랐어요. 수아가 이미 모든 걸 고백했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 병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윤정이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수아와 함께 말이에요. 며칠 후였습니다. 큰아들 준석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매월 한 번씩 오는 날이었죠. 그리고 시누이 영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거든요. 어서 와라. 고생했다. 준호는 어디 갔어요? 배달 갔어. 금방 올 거야. 거실에는 준석, 영희, 그리고 윤정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죠.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수아는 어디 있니? 방에서 놀고 있어요. 수아를 불러야 했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거든요. 수아야, 이리 와라.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이도 긴장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큰아빠 왔구나. 준석이 수아를 반갑게 맞았어요. 수아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윤정이가 어머니 병원 간다고 하던데요. 영희가 말을 꺼냈어요. 윤정이 미리 얘기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윤정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상한데?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시고, 어제는 기계실에 혼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준비해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윤정의 방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건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킬 줄 몰랐나 봅니다. 3천만 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했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내가 신청한 거야?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준석과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나는 한 적 없어. 윤정이가 몰래 한 거야. 그럴 리가요.
어머니께서 직접 거짓말하지 마. 제가 윤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어. 내가 전화로 하는 얘기 말이야. 윤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겠죠.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들키면 치매라고 하겠다고 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제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석과 영희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계실에 가둔 것도 내가 한 거지. 그건 진짜 실수였어요. 실수. 열쇠로 문을 잠근 게 실수야? 윤정이 할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주아야, 이리 와라. 주아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다리로 저에게 왔어요. 주아가 다 봤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주아야, 하지 마. 윤정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주아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준석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한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할머니가 좋아진다고. 주아야, 그만해. 윤정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수아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기계실에서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준석과 영희가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윤정아, 이게 정말이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윤정이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뭐야? 준석이 대출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마. 내 필체도 몰라? 제가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윤정이 쓴 메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처리 계획이라고 써있네. 준석이 메모를 읽었어요. 윤정의 필체로 적힌 끔찍한 계획이었죠. 이것도 어머니가 쓰신 거야? 윤정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윤정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영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모양이었죠. 나는 윤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신고하자. 제가 동의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제발. 윤정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경찰이 왔어요. 윤정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아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수아가 용감했어.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슬펐거든요. 윤정이 끌려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같았죠. 준호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런 일을 벌였다니 말이에요. 준호야, 밥 먹어라. 제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아빠, 밥 드세요. 수아가 아빠 옆에 가서 말했어요.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어른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수아만 잘 먹어.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법정에서 윤정은 사기와 감금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변호사는 초범이라 형량이 적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아도 안전해졌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내의 잘못이지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일어나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하는 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으니까.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식당 빚도 있고. 그때였어요. 제가 준호에게 말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숨겨둔 게 있어. 숨겨둔 게요? 통장이야. 내가 모르는 통장.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들 몰래 조금씩 저축한 거지. 통장을 열어보니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빚을 갚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죠. 식당 빚 갚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 돈은 어머니 거예요. 가족이 뭐 따로 있니? 다 우리 돈이야.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날부터 준호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더 잘해줬어요. 어머니, 오늘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수아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워진 모양이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그림 그리기요. 선생님이 할머니랑 수아가 웃고 있는 그림이 예쁘다고 하셨어요. 수아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더군요. 우리 수아가 화가가 될 수도 있겠네. 할머니처럼 요리사가 될 거예요. 요리사도 좋지. 수아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도 예전보다 손님이 늘었어요. 준호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메뉴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요? 무슨 메뉴? 어머니가 만드시는 김치찌개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 그럼 해보자. 준호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윤정이 사이에 있어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윤정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이 급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아를 잘 부탁드려요.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아의 엄마였거든요. 할머니, 편지 누가 보냈어요? 수아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보냈어. 엄마가요?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엄마가 그리운 나이였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네. 정말요? 응. 그리고 수아를 사랑한다고도 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겠죠. 언제 돌아와요? 조금 더 있다가 올 거야. 그럼 그때까지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수아를 지켜줄게. 수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준호와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가족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평소처럼 식당이라고 수아랑 놀아줄 거야. 좋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빛이 참 예뻤습니다. 제가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윤정은 떠났지만 저에게는 준호와 수아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아의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에요.